저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개발된 로봇들, 뭐 트루 컴패니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리얼돌이나 아니면 올해 세스에서 출품된 하모니나 이런 로봇들은 인간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부나 이런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시각적인 만족도는 아마 충분히 금방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은 되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고 비싸고 그래서 못 사는 거지. 이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품들은. 그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불안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거기서 로봇과의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불안 해소, 그렇죠? 정서적인 공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피부를 어떻게 만들고 얼굴을 어떻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서적인 공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그렇죠? 더 로봇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폴리머 기술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요. 지금 우리 스킨만큼 굉장히 유사한 촉감을 내는 그런 재질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전체 다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제품으로 팔 수 없을 뿐이지 이미 기술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품 같은 거야 뭐 흔히 말해서 끼깔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인간과 아주 비슷해지면 불쾌함을 느끼는 그 이제 언캐니 밸리라 그래서 이제 너무 비슷하면 그냥 확 싫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나온 로봇들 보시면 인간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지만 인간 같지 안 생겼거든요. 인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만 인간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캐니 밸리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좀 사기꾼 같나요? 그렇죠. 자주 보면 그냥 좋아져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그냥 자주 보면 몇 번 보면 그냥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실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수강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몰래 그냥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오며 가며 봤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과 한 번도 말은 안 합니다. 그 학생과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도 하지 않고 얼굴만 보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한 학기를 지내고 나서 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호감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주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안 봤으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단순 노출 효과는 아주 그 1960년대부터 나온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인데 언캐니 밸리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인간하고 비슷한 외양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 이제 많아지면 지금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로봇이. 많아지면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의 외양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비슷해? 좀 소름 돋는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 언캐니 밸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주 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심리학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또 뭐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냐면 예,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인터랙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서 얻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간과의 관계가 그런 마스터베이션이나 이런 것과 다른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섹스 로봇이라는 게 과연 언제쯤 굉장히 편해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글쎄 저는 아직은 이 다른 종류의 로봇들보다는 다른 종류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배리어 같은 것도 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이제 알파고처럼 로봇이나 AI와 같은 비인간이 이제 인간 중에서 최고 장인과 고수의 능력을 상회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두 가지 개념이 되게 혼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숙련도와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에게 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쌓는다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약간 의문을 품는 게 뭐 예를 들어 바둑기사들의 대국비 최정상급 바둑기사들의 대국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을 쌓는데 들인 시간과 정성을 이제 인정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냥 거의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곧바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맨아워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혼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개인에게 있어서 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쌓는다는 게 어떤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돈에 혹시 대체 개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맥락과 연관을 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알파고 대국의 결과로 이제 그 기사가 앞으로 그 대국을 할 때 받는 그런 소득에 뭐 준하는 소득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함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 인간 기사보다 더 잘 두고 앞으로 모든 게임을 이기게 될 때, 그러면 인간 기사들끼리 두는 바둑이 도대체 뭐가 대단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인간 세계에서 세계 정상을 한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나은 그 인공적인 기사가 있는데, 저게 뭐 게임 한 경기 한 번당 뭐 수억 이상을 왜 지급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노동에 대한 그 대가의 개념이 이제 어떤 그 로봇이나 이 인공물에 의한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직업별로 이렇게 할당된 그런 어떤 적정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 소득 수준, 이 정도의 뭐 전문성을 지니거나 이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직업들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사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로봇이나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대체되느냐, 쉽게 대체되느냐, 뭐 이런 비용을 적게 들이고 대체되느냐, 많이 들여야만 대체가 가능하냐, 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존 직업에 대한
어떤 일의 내용도 바뀌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바뀔 수 있다. 또는 보수 책정의 요인들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의 성격이나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뭐 그런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의 관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없어지고 유지되고 새로 생기고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기존의 일의 성격이 바뀌는 측면을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조종사라든지 또는 로봇의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의 뭐 중요성도 분명히 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산업 로봇 분야와 그다음에 인간과 어떤 정서적 관계 지향성 로봇과 의미가 되게 혼재되고 있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점점 더 인간 뭐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이 이제 더 이상 노동을 대체하는 분야를 떠나서 인간과 동료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정서적 교감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군사 로봇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뭐 강아지라든지 어떤 케어 로봇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관계 지향적인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로봇 공학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의 정서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로봇과 어떤 층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로봇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과 어떤 인간 의윤화를 시킬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 생각은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어떤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케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한편에 이렇게 로봇이 너무나 사실은 저는 아주 정반대 분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 로봇과 정서 지향의 관계 로봇이. 해서 그냥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의미가 너무 확장이 됐는데 지금 교수님들의 생각으로는 로봇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예, 저는 그게 로봇에 대한 정의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고 어떤 동료 관계이기도 하고 라이벌이 돼가기도 하는데 그런 로봇에 대한 정의가 저는 궁금합니다. 로봇의 정의가 힘들다고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카네기 멜론의 그 누르바크 씨라는 그 로봇 공학자가 한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짓이 로봇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로봇의 정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로봇에 대한 정의를 이거 목소리를 좀 멋있게 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감각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각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아마 4장인가요? 제목이 그렇죠? 감각 사고 행동. 네, 맞습니다. 이 감각 사고 행동 모델이 그러니까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링이 돼야 됩니다. 일단 로봇은.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에 있는 정보들이 내 입력 정보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어온 정보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처리와 더불어 어떤 출력으로서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전적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전적인 로봇의 정의고 이 정의가 사실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이제 달라지겠죠. 뭐 바뀔 거고요. 그거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로봇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것에 따라서 로봇 뭐 정의가 수정돼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관련해서 그 선구적인 작업이 그 과학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그 지식인이었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도 있죠. 근데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통용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책에 또 있습니다. 좀 있고 너무 책 광고를 많이 하나 싶은데 그거 별개로 또 최근에 로봇 윤리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로봇 윤리학과 관련된 연구들도 책으로도 나오고 있고 또 저희 학교에도 계시지만 로봇 법학이라는 분야를 또 새로 개설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인간과 로봇 간의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뭐 로봇을 다루는 인간 간의 윤리 문제, 아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무고한 뭐 민간인을 로봇 무기가 살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사람을 쳤을 때 프로그래머의 잘못이냐, 그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기업의 잘못이냐, 아니면 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뭐 조작자의 잘못이냐, 뭐 내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윤리적인 뭐 지금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방금 예로 드신 섹스 로봇 같은 문제도 그 현재 논의의 많은 부분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 바람직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간이 로봇을 의인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다 인간이 로봇처럼 기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존엄에 대한 문제, 상대를 다룰 때 어떤 인간처럼 존중하게 다루는 문제를 점점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계속 로봇과만 관계하다 보면 인간도 로봇처럼 다루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 로봇 또 하나는 인간이 그렇다면 이제 그 로봇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도 나오겠죠. 지금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점점 반려동물을 이제 함께하게 되는 그 1인 가구들이 많아지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점점 인권의식이 이제 상승되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병행한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는 로봇 윤리 법학만이 아니라 로봇 권리에 대한 의식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인간이 뭐 잔인한 행동을 자꾸 아까처럼 뭐 팔로 치거나 함부로 부수게 될 때 인간도 저렇게 다루지 않을 것이냐, 않으려는 보장이 있느냐 해서 로봇 세대에서도 뭐 학대하는 행위를 뭐 막차 이제 함부로 다루는 행위를 뭐 어느 정도 규제하자 뭐 이런 논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윤리나 법이나 그런 문제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저기 교수님께 궁금한 거는 좀 약간 오늘의 주제와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에서 또 그 세부 또 전공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하셨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로봇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뭐 프로그래밍 뭐 또 이제 그런 것과 어떤 접목되는 분야를 또 하고 계신데 그 필드 현재 계신 필드에서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공학이나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 접목되는 분야에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그런 비율이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요새 워낙에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 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어떤 언론에 노출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뭐 너도 나도 뭐 거의 뭐 열에 9
이제 이쪽 분야에 같이 접목되는 분야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쪽에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각 교수님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기로 그 현재 전공을 선택을 또 하시게 되셨는지 하고 또 하시다가 어떻게 또 이런 분야로 또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뭐 개인적인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언론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이제 근데 그중에 엄격하게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보다 그런 책을 많이 쓰고 또 많이 팔리죠.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논의들이. 근데 이제 저희 전공 분야인 사회학이나 아마 전공 분야인 심리학에서 전형적인 다수의 연구자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문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의미 있게 그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또 그 세부 전공에 있는 일부 분들 외에는 많지 않다는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뭐 개인적으로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있다 보니까 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자극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실제 이제 사회가 가는 그 방향 속에서 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는가 뭐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듣는 얘기, 하는 얘기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 사실 저희 뭐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이런 거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심리학은 약간 박쥐 같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과학자라 그러고 여기 가면 인문사회학자라 그러고 약간 어디서도 대접 못 받는 그런 분야인데요. 예, 어디 가나 을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관심들은 심리학계에서는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융합 연구나 이런 거에 관심, 기본적으로 융합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서 그렇긴 한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이 로봇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고요. 이 다른 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인트로 뭐를 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는 많잖아요. 현재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드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화가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배우긴 해야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막 썩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다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알파고 얘기도 하셨는데 뭐 체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알파고끼리 대국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 제기라든 그런 연구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사회 뭐 관계지향적 로봇 말씀도 하시고 뭐 섹스 로봇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이 분야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분야이기도 해서 들으면 생각난 게 뭐 예를 들어서 섹스 로봇끼리의 그런 뭐 섹스 행위 또 가능할 것이냐, 또 뭐 돌봄 행위도 로봇끼리 뭐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를 많이 뭐 말씀하셨는데 그럼 로봇끼리의 릴레이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야도 혹시 뭐 연구하시는 필드가 있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이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맥락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의 권리 혹은 로봇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동의가 되든 규정이 되든 그렇게 되면 정말 로봇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과 인간의 관계조차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관련한 논문을 읽겠다. 그러면 한 2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가의 문제는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법학, 윤리학,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계통의 학문에서 바라보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는 아직 굉장히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예. 마지막으로 로봇 알파고끼리 대결을 하면 뭐 어떨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실험 속에서 또 하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끼리 그런 경기를 했을 때보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이제 서로 대결할 때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끼리 또 이제 경기를 한번 시켜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만으로 팀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했을 때나 또는 인공지능끼리 팀을 만들고 또 사람끼리 팀을 만들고 이게 대결했을 때보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한 팀을 이뤘을 때 가장 그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인공지능이 한 팀을 이루면은 사람끼리만 이루어진 한 팀과 싸웠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성적이 좋고 또 인공지능끼리만 이루어진 상대방하고도 경기에도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적 장치와 인간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의 기술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더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크 진행하신 두 분 선생님께 박수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